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이 핫해지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미국의 OBBB 법안과 같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법안 통과까지 마치 코로나 때의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돈이 풀리는 때를 연상케 한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다. 바로 자산시장의 가격 폭등이다.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상승장이 시작되면 가벼운 투자 아이디어만으로도 주가가 치솟는 경우가 다반사다. 마트에서 군만두도 맛있어 보이니 장바구니에 담고, 비거원이 부추전을 해먹자며 부추도 담고, 소고기도 세일하니까 소고기도 일단 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쯤 되면 평소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투자를 해야 하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데? 라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하고, 자신만의 원칙으로 투자해오던 투자자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나? 욕심이 투자 원칙을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언젠가 유동성 파티는 끝이 나고 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려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상승장과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몇십 년간 투자를 하면서 살아남았는지, 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워런 버핏은 60년 동안 연 2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피터 린치는 13년간 연 2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런 대가들의 비법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그들만의 대단한 정보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 워런 버핏. 투자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 핵심은 인내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벤저민 그레이엄.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안전마진이 있어야 한다. 찰리 문거. 큰 돈은 기다림에서 나온다. 리스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생긴다. 뭐야, 이게 다야? 차라리 하늘이 파랗다고 하지 그래? 그렇다. 정말 뻔하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워런 버핏은 저런 투자 원칙으로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무려 60년간 유지했을까? 그들은 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비법이 아닌 뻔한 원칙만 얘기해 주는 걸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그들 역시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 IBM 투자로 60억 달러의 손실. 피터 린치. 1990년 마이너스 4.9%의 수익률. 조지 소로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큰 타격. 2020년 3월 코로나 대폭락.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30%가 넘게 폭락했고,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뉴스가 네이버에 도배가 됐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라고 했다. 또 역시 주식 투자는 너무 위험하며 적금이는 다시 들어야지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곤 했다. 이때 과연 원칙 없이 투자한 사람들은 주식을 안 팔고 버틸 수 있었을까? 그들도 하락장에서는 똑같이 손실을 기록하고, 때로는 상승장에서 시장 평균 수익률에 다가가지 못하기도 한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런 대폭락 때 원칙을 지켰다. 원칙은 평소에는 지키기 쉽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잃거나 수익 기회를 놓치게 됐다. 2021년 암호화폐 강풍 때는 비트코인은 300%가 넘게 올랐고, 도지코인은 무려 8000%가 넘게 상승했다. 인스타그램에는 코인 수익 인증을 하며 사표를 찍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건너하는 친구가 코인으로 1년치 월급을 벌었다며 투자 욕구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때도 피터 린치처럼 내가 이해하는 것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원칙은 상승장에선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승장에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은 고집불통에 겁쟁이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상승장이 오면 하락장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원칙은 하락장에서 빛이 난다. 상승장과 하락장의 사이클, 이는 상수다. 원칙을 대중에게 알려주어도 대중들은 돈을 벌지 못한다. 원칙을 아는 건 너무 쉽지만 이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인류 요리사들이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해도 여전히 잘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아는 것보다 어쩌면 그 이상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는지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부는 1, 2년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것, 즉 생존이 최우선이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며 때로는 높은 수익률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다. 버핏은 2000년대 IT 버블에서 조롱당했지만 그때 현금을 지켜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전설이 됐다. 그들에게 원칙은 기회비용을 치르면서도 생존을 택한 선택이었다. 투자에서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욕심은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야 하고 원칙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원칙을 읽어보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는 뭔가 달라 보이고 알 것도 같다. 한 사람을 평가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과연 나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정말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일까? 그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원칙이다.